그게 뭐 억울한 거예요. 원래 세상은 좀 불공평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다른 DNA를 가지시고 다른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공평하겠어요. 그래서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극복하면 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어나 라디오 두 번째 진행자를 맡게 된 이산화입니다. 오늘은 AI 응용학과 이웅희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방학 중에 교수님 모시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흔쾌히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AI 응용학과에 대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AI 응용학과 이웅이라고 하고요. AI 응용학과는 뭐 이름에서도 나오다시피 한성대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전공들을 배우고 사회에 나가실 수 있게 교육을 하는 그런 학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AI 응용학과에 대해 궁금한 것들에 대한 질문이나 사연을 받아보았는데요. 먼저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지 같이 확인해 보러 가실까요?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고민이 있을 때 또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주변의 친구나 선후배, 부모님, 교수님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 나누고 조언을 구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 그 사람들로부터 얻은 의견과 조언을 너무 맹신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고 바람직하지만 그런 말들을 너무 맹신하진 마시고 이런 의견도 있구나 저런 방향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응용학과는 대학원 진학이 필수라 볼 수 있나요? 필수는 너무 좀 강한 표현이라서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고요. 물론 요즘은 인공지능 인력이 워낙 부족해서 학사도 인공지능 학과를 나오거나 인공지능 경험이 있다면 채용을 하는 회사들이 과거보다 많아진 것 같지만 여전히 일명 좋은 회사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에 가시려면 석사 이상이 의무사항인 경우가 많고요. 본인이 석사학위가 필요하지 않은 일을 하겠다는 확신이 있다면 추천하지는 않는데 그게 아니라면 공학 분야에서는 추천을 합니다. 석사가 생각보다 짧아요. 1학기는 뭐 적응하시고 2학기부터 연구 좀 하시다가 3학기에 결과 나오면 이제 4학기에 바로 졸업 준비해야 되거든요. 취업 준비하시고 그래서 생각보다 길지도 않고 그 과정에서 내가 연구를 그래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본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많은 회사에서 특히 R&D 부서를 가시려면 그 연구 경험이 있는 즉 석사 이상을 선호를 하고요. 진급에도 아마 여러모로 영향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사를 하시면 연구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좀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연구를 경험해봤는데 내가 잘 맞더라. 그러면 회사를 다니시다가 뭐 박사를 도전해 볼 수도 있을 거고 오히려 잘 안 맞더라. 그러면 석사만 따고 취업하셔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회사 생활을 하실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석사 이상이 좀 선호되는 편입니다. 회사랑 안 맞을 때 내가 그때 공부를 더 해볼 걸 그랬나. 석사학위가 필요한 경우가 생겼을 때 그때 석사를 딸 걸 하는 그런 후회를 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석사에 생각이 있고 고민이 된다면 저는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 그래도 고민이다라고 한다면 학부 연구생 같이 이제 대학원 전에 연구 생활을 좀 미리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으니까 그런 기회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진로 상담하다 보면 학비라든지 집안 사정이 좀 어려워서 대학원 생각이 있는데 대학원을 못 가고 좀 취업을 해야 할 것 같다 하시는 분도 좀 종종 계시는데 공대 대학원 같은 경우는 특히 연구실로 운영되기 때문에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좀 지원해주는 경우도 많고요. 혹여나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돈 때문에 본인의 진로나 꿈을 바꾸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이 참 궁금했는데 자세한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 직종으로 취직을 하려면 취득하면 좋을 자격증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인공지능 자격증이 사실 얼마나 인정받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있으면 나쁠 거는 없지만 그보다는 이제 인공지능 프로젝트나 연구 경험이라든지 그런 실질적인 경험을 쌓으셔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진대회에 나간다거나 캐럴과 같은 사이트에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고 그걸로 본인의 레퍼토리를 구축하거나 또는 부트캠프나 회사에 인턴을 해보는 그런 좀 실질적인 경험들이 훨씬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회사가 봤을 때도 의미 있게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정보 처리 기사, 데이터 분석 전문가, 리눅스 마스터 그런 것들을 좀 많이들 따시는 것 같긴 한데 필수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하나 꼽으라면은 저는 리눅스 마스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특히 실무에 나가시면 윈도우보다는 리눅스를 많이 쓰시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리눅스 마스터 있다고 하면 그래도 이 학생이 리눅스를 좀 쓸 줄 아는구나 라는 인상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차피 전공 공부하실 겸 자격증이나 좀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하시면 목표 없이 하는 것보다는 공부에도 도움이 되니까 공부하시고 따시면 될 것 같고 이걸 따면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을 거다 그런 걸 기대하시고 딸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자격증 따기 정말 막막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주 시원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2학년, 3학년부터 취업을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방금 답변 드린 것처럼 뭐 프로젝트나 연구도 해보고 캐글 문제도 풀어보고 부트캠프나 인턴십도 해보고 이런 다양한 실제적인 경험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외에 이제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공부 외에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바든 동아리든 연애든 여행이든 다양한 경험을 해보셔야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뭘 잘하고 못하는지, 또는 어떤 적성인지, 내 성격이 어떤지, 어떤 사람과 잘 맞는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이게 취업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선은 1, 2, 3학년 때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해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좀 전공 공부에 충실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리큘럼에 포함된 그 과목들이 사실 공학적으로 좀 정말 필요하니까 나중에 공학 분야에서 일하시게 될 때 어떻게 보면 근본이 되는 그런 과목들이거든요. 세 번째로 코딩 공부를 좀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는데, 코딩은 좀 하루아침에 느는 게 아니라서 꾸준히 하셔야 되고, 하시다 보면 또 필요한 공부들도 많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 본인의 실력을 쌓고 싶다면 미리미리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영어 공부를 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로 사실 거면 많은 문서들이 좀 영어거든요. 기본적인 문법이나 뭐 단어나 회화 정도는 갖춰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학년 때는 자소서 쓰고 면접 준비하고 이러면 진짜 취업 준비하시느라 바쁘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1, 2, 3학년 때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취업 준비는 항상 쉽지만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1학년이지만 자극을 받고 미리미리 준비해 보려고요. 벌써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전공 필수 과목이 아닌 전공 선택 과목에서도 이 과목은 꼭 들어야 된다, 혹은 나중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교수님만의 추천 강의가 있을까요? 저도 혹시 모를 수강 신청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좀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전공 필수면 뭐 더 중요하고 전공 선택이면 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전공 선택이라고 덜 중요하고 그렇진 않고, 진로나 분야에 따라서 이 학생한테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학생한테는 뭐 상대적으로 덜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전공 선택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컴퓨터 비전 같은 과목은 전공 선택이지만 컴퓨터 비전 분야로 취업하시고 싶은 학생에게는 사실 다른 전공 필수보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가 있겠죠. 어떤 분야로 진로를 가질 것이냐에 따라서 중요도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굳이 전공 선택 과목들 중에 몇 개를 좀 고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과목들이 좀 기반이 되는 과목들을 좀 고를 것 같은데, 선형대수, 뭐 확률 및 통계, 디지털 논리 및 회로, 컴퓨터 구조, 뭐 데이터베이스, 알고리즘 및 실습, 운영체제, 클라우드 컴퓨팅, 뭐 컴퓨터 네트워크, 이런 좀 컴퓨터 공학에서 필수가 되는 그런 과목들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교육과정에 있는 과목 사실 모두 다 들어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왜냐면 나는 이거 할 건데 왜 이거 들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해도 그 밑에 그 하드웨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아시면 소프트웨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짜거나 아니면 좀 더 잘 짤 수가 있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학부 때 배우시는 내용들은 필수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 들으면 분명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질문인데요. 현재 제가 1학년인데 나중에 1년 휴학을 하고 독학 또는 학원을 다녀서 실력을 향상하는 게 취업하는 것에 도움이 많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나을까요? 조금 주관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궁금합니다. 상담하다 보면 좀 많이들 물어보시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저는 무조건 휴학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물론 휴학하고 어디 뭐 어학연수를 다녀온다, 제대로 내가 한번 1년이든 한 학기든 일을 해서 뭐 돈을 엄청 벌어보겠다, 그런 휴학의 기간을 알차게 쓸 수밖에 없는, 또는 꼭 휴학을 해야만 하는 그런 명확한 이유가 아니라면 하지 말라고 하고 싶고, 왜냐면 보통 학생들이 부족한 전공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코딩 공부하려고 휴학한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조금 뭐 휴식을 가지려고 하시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휴학하시고 복학하신 친구들한테 시간을 알차게 보낸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 알차게 보냈다고 하는 학생을 제가 단 한 명도 못 봤거든요. 대부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시간이 탁 주어지면은 정말 자기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휴학을 하셔도 되는데, 근데 스스로 사실 잘 알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좀 쉬고 싶다 하면 학점을 차라리 조금 들으시고 그렇게라도 학업을 좀 지속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하고요. 차라리 그냥 방학 때 제대로 쉬거나 하는 게 낫지, 휴학보다는 좀 학업을 계속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단일 전공을 듣는 것과 다른 트랙도 같이 해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 중 어떤 것을 추천하시나요? 만약 이 트랙을 선택할 예정이라면 관련 학과로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이것도 사실 좋은 질문인데, 그
만약에 본인이 본 전공 외에 다른 전공도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런 명확한 의지가 있다면 저는 하라고 추천을 하고 싶고요. 내가 방향이 정말 명확하다면 집중한다는 측면에서 단일 전공을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양한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저는 학부 때 이중 전공을 했어요. 1전공은 의공학이었고 그러니까 메디컬 엔지니어링이었고, 이 전공은 전기전자 공학이었고, 그리고 또 대학원은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물론 의공학이랑 전기전자공학 공부할 때도 그 안에서 좀 컴퓨터 쪽 공부를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다양한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좀 명확히 알 수가 있었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을 쌓을 수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또 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연구에도 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두 가지 전공을 하시려면 남들보다 훨씬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둘 다 잘하면 그것도 시너지가 나는 거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같은 일을 두 배 하는 것보다 두 가지 일을 하나씩 하는 게 사실 더 어렵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즉 공부를 훨씬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럴 자신이 있다면 해도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본인이 본 전공 외에 하고 싶은 공부가 있으시면 하는 것은 추천을 하는데, 전제 조건은 둘 다 잘할 수 있도록 그만큼 배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추천하는 관련 학과는 사람마다 진로가 다르기 때문에 딱 추천을 하기는 어려워서 따로 연락을 주시면 본인이 원하시는 진로를 제가 좀 들어보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그 AI 응용학과 단일 전공도 굉장히 추천을 하니까, 나는 인공지능 분야로 나갈 거다라고 하시면 충실히 집중해서 단일 전공을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사연입니다. 교수님께서 두 가지 사연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읽어주신 후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연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연은, 제가 아직 프로그래밍 하는 거 익숙하지 않아서 실력이 부족합니다. 어려움을 느끼는데 취업은 AI 분야로 하고 싶습니다. 재능이 없어도 노력하면 잘할 수 있겠죠. 또한 정말 솔직하게 교수님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 다음 중 하나를 고르시자면 노력, 재능 중 어떤 것을 고르실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질문하신 분이 사실 답정이신 것 같은데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좀 답을 들으시고 자신감을 받으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노력하는 천재는 이길 수가 없는데 그건 뭐 포기하시고, 근데 이제 그건 매우 극소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능은 노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재능의 차이가 있긴 하겠죠. 근데 뭐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 프로그래밍 잘하는 친구도 물론 재능이 있겠지만 그 친구도 이렇게까지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들이고 아마 공부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사실 드러내진 않죠. 그 결과만 보이니까 재능이 있어서 잘하는 것처럼 좀 보이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근데 어떤 결과든지 재능도 있겠지만 그걸 뒷받침하는 노력이 항상 이제 필요하죠. 내가 이 분야로 나가고 싶다면 재능 있는 친구가 2시간만 공부하면 되는 거 내가 4시간 공부하더라도 더 잘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 억울한가요? 원래 세상은 좀 불공평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다른 DNA를 가지시고 다른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공평하겠어요? 뭐 원망한다고 뭐 세상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극복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재능이 부족해서 초반에는 남들보다 막 더 많은 시간을 써가지고 겨우겨우 뭐 남들 하는 만큼 하더라도 아마 그 시간이 차츰 줄어드실 거고요. 결국에는 남들보다 더 적은 시간을 쓰면서도 남들보다 더 잘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꼭 포기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아무래도 취업에 관한 고민이 가장 클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명쾌히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응용학과는 코딩 캠프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코딩 캠프에 대해 간단한 소개와 한마디 부탁드리면서 교수님께서 좋아하시는 노래 한두 곡 정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I 응용학과 코딩 캠프는 1년에 한 번 정도, 보통 여름방학의 캠프 형태로 2박 3일 정도 같이 프로그래밍도 하고 코딩 문제도 풀어보는 그런 이제 기회고요. 공부를 하러 가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 함께 공부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친해지는 그런 좀 취지가 더 크다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레크레이션이나 뭐 식사 후에 좀 친목을 도모하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런 자리도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꼭 참여하시길 좀 적극 권장을 하고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친구 그리고 선후배 많이 사귀시고 좋은 경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마디 뭐 드리면, 저는 학교 다닐 때를 돌이켜 보면은 대학원 다닐 때야 이제 지도 교수님께 이제 뭐 진로 상담을 드리긴 했는데, 학부 때는 제가 지도 교수님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졸업할 때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고민이 있을 때 그걸 좀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어른이 사실 저는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런지 저는 제 지도 학생들한테는 매 학기마다 지도 교수 상담 연락을 하고 있고, 제가 하는 수업에서도 상담 원하는 학생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요청하라고 공지를 하는 편이라서 뭐 꼭 제 지도 학생이 아니더라도,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상담이 필요하신 학생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성대는 그런 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지도 교수님이 이제 계시니까 연락드리면 당연히 기쁘게 상담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많은 학생분들이 고민하시는 질문들을 답변 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노래는, 제가 개인적으로 성시경이랑 나얼을 좋아해서 성시경이랑 나얼이 콜라보를 한 잠시라도 우리라는 노래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도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노래를 틀어드리며 저희 두 번째 피어나 라디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라디오에서 만나요.